네, 매주 수요일 시시각각 토론 시간입니다.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 온 국민이 관심 있는 사안인데 얼마 전에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벌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요.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유예 등 다양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수능 개선 영역을 보면 한국사를 이제 필수 과목화 한다는 내용하고요. 지금의 이제 문과, 이과로 나누어져 있는 문이과를 융합한다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늘 저희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이 문이과 융합과 관련한 그 논란들,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이과 융합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시는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면에 정부의 이 문이과 융합안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세요. 한국교총 김무성 대변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무성 대변인께서는 교육 현안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먼저 이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 그리고 조금 범위를 좁혀본다면 수능 개선안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덕환 교수님, 정부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세요? 예, 우선 온 국민이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바뀐다. 네. 참 답답하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지만은. 예. 지금 올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 수준별 수능이라는 거는 참 성공하기가 어려운 제도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면 좀 빨리 바꾸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문이과 이 통합, 융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네. 한국교총 김무성 대변인께서는 수능 개편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입 전형 간소화 문제하고 성취평가제가 유예가 되었고 이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선별 수능 눈치와 이제 선택에 따라서 다 유불리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당히 부담이 됐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바로잡는 교육부의 의지는 확인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교총에서 주장한 한국 사회에 대한 수능 필수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국영수 중심의 도구 과목이 지나치게 비중이 되었지만 인문학의 어떤 소중한 가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여전히 대학에 종속되어 있는 이 대입제도 지금도 독립 변수가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수능 기조로서는 실제적으로 난이도 문제라는 것이 실패해봤고 그런 측면에서 수능을 기초학력 수준의 평가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대안들은 제시가 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안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좀 범위를 좁혀봤습니다. 그 가운데 문이과 융합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계와 또 학부모들과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좀 쟁점을 좁혀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환 교수님, 정부의 이 대입제도 개편안 가운데 문이과를 통합하겠다. 공식적인 단어는 이제 융합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정부가 이런 그 정책을 추진한 배경은 어디 있는 걸까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 문이과 구분은 사실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이 동아시아만의 아주 독특한 교육관행입니다. 이 비유를 하자면 꼭 씨름 선수 키우는 거하고 똑같죠. 어떤 의미에서? 학교의 정부 입장에서, 사회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 학생을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으로 보는 겁니다. 이 학생을 그 이공계에 진출시켜서 그 이공계 그 인력으로 활용할 그 학생들은 이공계 교육만 시키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문과 교육만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뒤집어 씌웠던 건데 이게 우리가 참 어렵게 살고 그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선진국이죠. 이제 그 학생을 위한 진정한 교육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학생을 인적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현대 사회가 알고 있는 다양한 그 폭의 지식을 충분히 이해해서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주는 교육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에서 네. 문이과 통합교육, 분리교육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문과와 이과를 이렇게 고교 과정에서 나누어서 진로를 정하는 방식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 교총 쪽에서는 뭐 반대라는 입장을 저희가 표시했습니다만 반대라기보다는 지금은 시기상조다. 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대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 이런 의견이신데 예, 아직 그 문이과를 융합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뭐 저희 교총에서는 네. 분명히 융복합 시대의 융합에 대한 흐름은 맞다. 다만 현장성이 가장 중요한데 네. 현장의 준비는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덕환 교수님께서 과학적 지식과 이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춘 미래 인재의 방향에 있어서의 문이과 융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목 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앤다고 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인재가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다는 그 등식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아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전히 수능이라는 그 키가 있다. 수능은 결국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풀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능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이과 융합이 들어왔을 때 그 수능의 난이도는 책임 못 질 정도로 더욱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 이런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과 사교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급박하게 2017년도에 완전히 철폐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2017년 이후를 목표로 문이과를 융합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행 고교육을 유지하는 게 이제 방안 1이고요. 두 번째 방안은 일부 융합하는 방안, 세 번째는 이제 완전 융합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방안별로 조금 장단점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김무성 대변인께서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로 단계를 구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란 자체는 지금 네. 현행하고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네. 이안 자체는 일부를 융합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문과 학생들이 과학을 일부 그리고 이제 이과 학생들이 이제 사회 뭐 이런 것을 이제 일부 절충하는 방안이고 세 번째 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완전 융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떤 융합과학이라든지 공통사회 그리고 국영수, 제2외국어 그런 영역으로서 시험을 치르자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 주목할 점은 융합과학은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지만 공통사회는 교과서조차도 좀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2020년이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교과서의 현장성이라든지 교과서가 수능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문이과 융합 방향만 제시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맞으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등식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네. 예, 이덕환 교수님. 예, 이제 세 가지 방안 가운데 1안은 지금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문이과를 융합해야 된다는 입장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은 분들의 입장은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좀 너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선 말씀드리기 네네. 전에 아까 그 대변인님께서 네. 그 스티브 잡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스티브 잡스는 우선 미국 교육이 만들어낸 인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스티브 잡스가 생길 거라는 그 등식은 성립이 안 되고요. 우선 이 속도 조절 문제가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 현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과 이과 통합의 필요성은 이미 1993년에 6차 교육과정을 할 적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공통과학, 공통사회, 교사를 양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정책적으로 20년 전에 정책이 결정이 돼서 수행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공통과학, 공통사회 교사들은 이제 유명무실하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2009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융합형과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들어간 지 4년째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은 상당히 잘 적응한 학교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는데 사범대학에서만 유난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20년에 지금 문과이과는요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수능하고 학교 현장에만 살아 있어요. 교육과정상에는 이제 6차부터 없앤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줬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융합형과학은 4년을 현장에다가 적응을 시켰는데도 그 사범대학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그러고. 예. 결국 시간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앞으로 네. 200년이 지나도 저는 네. 이 교사 인력, 교사 양성 시스템 하에서는 200년을 줘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어디선가 돌파구가 있어야지 되고 어디선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무성 대변인님, 그러면 시간상 다음 단계 논의를 좀 이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좀 제도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중간 방안으로 문이과를 좀 일부 융합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좀 혼란을 좀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네. 이렇게 봐야죠.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네. 피카소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피카소 그림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한데 선생님들은 그 피카소가 그림이 과학적으로 그려진 요소를, 팩트를 모르고 있습니다. 스팀 교육이 한 최소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물론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융합적 사고를 선생님조차도, 교과서조차도 없고 연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진도도 나가기 힘들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진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융합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대학의 요구,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 그리고 수능과의 여러 가지 이런 트라이앵글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한 100년을 기간이 가더라도 준비가 안 될 거다. 근데 그거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정확히는 200년이라고 그러셨어요. 200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네. 이러한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과 제도와 그리고 그걸 또 시험과 평가로 이어지는 수능 문제, 또 네. 대학의 이기적인 요구, 이런 것이 모두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6차 교육까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다시 네. 좀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기를 주시면 그래서 고맙겠습니다. 문이과 융합을 차라리 준비가 된 상황에서는 완전히 융합하는 것이 낫지, 차라리 어정쩡하게 중간 상태로 일부 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이덕환 교수님은 이제 정부의 아니니까요. 일부 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역시 어정쩡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정쩡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네.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예. 우선 문과, 이과 구분의 가장 큰 폐해라고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이 네. 문과 학생들은 과학은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과 학생들은 인문학적 소양은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과학이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과학을 한 과목 더 듣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인문학적 소양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저건 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학생들한테 뭐 문과 과목을 한두 개 더 듣게 한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이과 통합하고 스팀하고는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스팀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미국의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이 된 상업용 개념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교육당국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다는 거, 이건 정말 세상에 혹시 들으시는 분 거죠. 중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스팀이라고 하는 게 약자일 텐데 뭔지 잠깐 좀 설명을. 예. 이건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러운 겁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앤드 사이언스의 약자입니다. 이걸 합쳐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알맹이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버지니아 텍에 다니는 대학원 학생이 내놓고 장사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 올해 1월 달에 미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이 상표권 등록이 된 황당한 개념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거론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건 문과이과 통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네. 스팀 때문에 스팀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과목 편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 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교실이 생기죠. 자기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상관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아무리 헌신과 열정적으로 가르치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 때문에 한국사가 이번에 수능 필수화가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수님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문이과가 융합이 된다 해서 그거보다도 더 전제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핵심 역량의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내용이 초등 단계부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암기 중심의 그걸 토대로 해서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교육 내용으로 지금 고등학교 교육 과정부터 해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뭐 또 이덕환 교수님도 문이과 통합이 만능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고요. 그런데요, 이 교수님, 이 문이과를 통합하는 절차가 말씀대로 우리가 뭐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학생 선발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대학들이 행사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그걸 문의만 융합으로 해서 실제 선발하면서 문과, 이과의 특성들을 기존대로 반영하면 이 제도가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이 우리나라 교육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재미있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대학 입시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수능하고 고등학교를 핑계를 대고요. 고등학교에 가서 얘기하면 수능하고 대학을 핑계를 대고 이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전혀 이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대학 문제 있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 있고 대학의 운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고등학교가 바뀌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지금 문이과 통합의 경우에는 대학이 지금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융합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대변인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한국사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과목이 이런 겁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이게 제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고등어를 먹겠느냐 불고기를 먹겠느냐 하는 게 학생의 선택이지 고등어를 5조각 내놓고서 머리 먹겠느냐 꼬리 먹겠느냐 하는 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도 기여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과목을 난도질을 해놓고 이게 7차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렇게 가지고 학생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해도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한국사를 모르는 학생이 세계사를 모르는 학생이 대학을 가서 사회에 나가면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김 대변인님. 네, 교수님, 과연 고등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교육의 편식이라는 것이 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이유를 가지고 유사 전형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고 대학의 자율권의 이용이라는 물론 당연히 존중돼야죠. 헌법 정신이니까. 하지만 지나치게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이유로 변별력을 요구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라든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상당히 왜곡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대입제도는 종속 변수가 돼야 되는데 독립 변수로 항상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번만큼은 공청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 문제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나친 융복합 시대에 과목 교과 교수님들 보면 이기주의가 상당히 심하죠. 교과를 쪼개려고 하는 경향도 많죠. 그러한 측면들이 우리나라 교육 구조하고 다른 순위 외국의 OECD 국가와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난제들을 정리하지 않고 너무 융복합에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맞다 해서
그러면 경도가 되다 보면은 다시 현장의 혼란은 있을 수밖에 네, 없다.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거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논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사실 또 대학의 학생 선발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또 한 주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은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뭐 학교에서 또 행정 어떤 입시 쪽을 담당하시고 계신 분은 아니셔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자, 저희가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제안을 뒀습니다. 대입제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할 얘기도 많고 논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문이과 융합 관련된 논의를 조금 좁혀보는 겁니다. 다시 그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세 번째 안은 2017년 이후에 문이과를 완전히 융합하는 방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덕환 교수님은 뭐 좀 비용이 들고 우리가 무리수가 따더라도 지금 완전히 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있을 수 있는 혹은 준비해야 될 혼란이나 부담감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우선 문이과 융합이라고 해서 사회하고 과학을 섞자거나 네. 국어하고 수학을 섞자 이런 거는 전혀 그런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 예. 그 학생들한테 문이과 통합의 취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학생들한테 소위 문과 성향의 학생들한테도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과 성향의 학생들한테도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특히 교육부하고 사범대학에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고등학교 교육은 전문가 양성용입니다. 물화생지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국어가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대학 입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학 입시보다 더 심각한 게 사범대학의 교과 이기주의입니다. 이거는 교사들의 교과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사범대학의 학과 이기주의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망치고 있고 대학 입시를 망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복잡한 대학 입시 고쳐야 되는 건 제가 아까 대변인님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교육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사회학과 갈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이과 학생들도 필요한 한국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세계 지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교육으로 낮춰야지 되고 과학도 뭐 힘이 뭐고 에너지가 뭐고 이런 과학자 양성용 개념 교육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과학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 무엇인가 하는 거를 학생들이 왜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큰 그림을 그려주는 교육으로 바꿔야죠. 예. 그거는 이미 융합형과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융합형과학 만드는데 직접 참여를 해봤고요. 저는 거기서 가능성을 충분히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처럼 어렵지는 않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문입니다만 이런 질문 한 가지 더 드린다면요. 문이과가 완전히 통합되게 되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별이 돼서 자기의 대학 전공 선택이나 직업 선택이 가는데 문이과가 완전히 통합되면 제가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어떤 진로를 찾는데 더 좀 어려움을 겪거나 학생들이 혹은 문이과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학생들의 부담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난다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환상과 착각이 있습니다. 네. 이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 자연계 학과에 올라오면은 수학을 충분히 잘하고 네. 과학에 충분히 상식을 가지고 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소위 이해찬 세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 과목을 난도질해 가지고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배워야 될 거는 하나도 못 배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과 문과를 나눠 가지고 학생들이 전공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착각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오히려 문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자기 적성은 이과더라 해서 불편해하는 학생을 저는 학교에서 더 많이 봅니다. 네. 뭐 이덕환 교수님의 지금 문이과 융합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결국은 문이과 융합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 내용으로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하지만 수능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배우는 내용을 평가로 이어졌을 경우에 융합 수능이라는 단위가 분명히 나오죠. 그렇다면은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융합적 확정된 사고를 통해서 융합적 사고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수능이라는 문제가 들게 되면은 융합적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융합적 지식을 요구한다는 그 말은 결국은 공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준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융합적 바로 문이과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통합도 아니죠. 융합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들은 저도 학부모 고3, 중3 학부모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불안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 불안에 많이 떨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지금 논의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김무성 대변인께 한 가지만 여쭈면요. 앞서 지금 교과서 개발이나 학교 현장에서 문이과를 융합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건데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도입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될까? 어느 정도 준비해서 언제쯤 도입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여쭤본다면요. 일단 뭐 교과서 문제가 시급한데 더 이상 도깨비 같은 교과서는 좀 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9, 2011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교과서가 하루 이틀 만에 될 수도 있는 건 아닙니다. 공통사회 같은 경우죠.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충분하게 이와 같은 교원 수급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원 수급이 1년에 만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양, 부담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계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 선생님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자님한테 제가 속 시간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몇 년을 딱 자르기보다는 현장의 충분한 검증과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논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논의는 필요하지만 못을 박아두고 몇 년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현장의 기반성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한 이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덕환 교수님은 이제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여기까지 흘러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교총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을 이렇게 돌려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체제로 교육받고 사회에 나가는 아이들이 어떤 형편인가 그 아이들의 문제를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가 지금 뭐 그 교과서도 마련돼 있고 수능도 안정돼 있고 모두 안정돼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는 시각에 저는 좀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20년 동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된다. 자,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 다 돼서요. 한 가지 오늘 문이과 융합 문제로만 좀 범위를 좁혔더니만 결국은 또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대입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들은 문이과 융합에 관한 올바른 방향과 함께 우리 대입제도 또 교육 전반에 관한 그 개선점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마무리를 좀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덕환 교수님. 우선 그 대학 입시 문제가 이 문이과 이 고등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대학의 그 요구가 그 입시의 다양화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좀 대학 입시하고 고등학교 교육은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지 되고 입시는 저는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대학을 건드리지 않으면. 네. 김무성 대변인께서요. 대입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고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데 방점을 둬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이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명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자율성보다는 대학의 책무성이 좀 더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능을 기초학력 수준으로 사실 평가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을 하고 희망 전공별 내신을 반영을 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학생부를 통해서 범교과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대학에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요. 예,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토론,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가운데 범위를 좀 좁혀서 문이과 융합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 현안이 워낙 뜨겁고요. 서로 찬반이 쟁점이 첨예하기 때문에 보면 이제 사실은 주장이 강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많은데 오늘은 두 분이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듣는 분들이 우리 교육에 대해서 문이과 융합이 왜 필요한가 혹은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님 또 한국교총 김무성 대변인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